제2군단 부군단장님, 네, 부군단장입니다. 그 문상호 사령관이 법정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여러 번 계엄 반대했다라고 말을 했어요. 가능한 이야기입니까? 문상호 사령관은 대통령을 만난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렇죠? 그리고 네. 노상원이 있고 김영현이 있는데 이를 제끼고 대통령에 여러 번 반대했다 이런 의사 표시할 수 있습니까? 없죠. 만난 적도 없고. 네, 오로지 김영현, 노상원을 통해서 명령 지시 받은 거죠. 그렇습니다. 제가 16년에 속초 부대장, HID 부대장 할 때 그때 노상원 사령관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임무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. 그때도 지시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고 뭐 좀 시나리오, 영화 이런 데서 보는 거를 많이 응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 계엄 수첩에 본 그 나오는 용어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혼자 상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라고 그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건 제가 겪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 안고 가고 할 수 있지만 또 안전하게 제가 만들면 되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. 폭사.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속으로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그 쌍욕 같은 게 나왔고 전화 끊고 나서도 계속 저 혼자 막 그런 어떤 감정과 뭐 자연스럽게 막 욕을 막 뭐 뱉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한 건 얘기하면은 또 뭐 부대장도 교체되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제가 안고 제가 준비 안 하고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100% 안전하게 다 살려서 돌아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의 그런 그런 잔인한 면,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그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. 이상입니다.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네, 2군단 부군단장님. 네, 부군단장입니다. 네, 조금 전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라서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. 그 2016년도에 노상원에 관계된 얘기를 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을 했죠.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이 부군단장은 대령으로서 아마 그 HID 부대 부대장을 했을 것 같고요. 네. 네, 그 당시 저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2016년도에 어떤 특수임무를 띠고 HID가 가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수거하라고 한 겁니까? 임무 준비만 하고 임무는 실행이 안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예, 네. 실행이 안 됐고 그때 계획상에 그걸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네. 저는 계획상에 집어넣지는 않고 사령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만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. 아, 실제 특수임무는 실행 안 됐고 네. 그 계획이 됐는데 인원들이 계획상에 어떤 특수임무를 띄고 돌아올 때는 수거해라라는 것까지 계획 속에 열하고 노상원이가 얘기한 거네요. 네, 그래서 내륙에서 그 상황을 보고 포획될 것 같으면은 내륙에서 뭐 그렇게 제거를 하고 제가 그때 무사히 오기 전에 뭐
처리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지시였습니다. 그래서 수거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조금 전에 뭐라 했나요? 뭐 폭파 조끼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어떻게 수거하는 거예요? 노사령관 말로는 거기 폭파 조끼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방탄 조끼나 이런 걸 입기 때문에 폭파 조끼도 같이 만들면 됩니다. 그리고 기술도 있었고 폭파 조끼를 입히고 그게 또 사거리가 굉장히 뭐 수십 킬로 뭐 이렇게 먼 거는 뭐 100킬로, 200킬로 가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시에 잡힐만 하면 보고 흔적을 없애는 뭐 그런 지시였는데 사실은 그걸 뭐 가능은 한데 그거를 뭐 실행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. 저기 뭐 북한이나 공산주의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노상원 사령관 아이디어고 근데 그분은 진짜 막 준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 선에서만 이렇게 알고 그거는 제가 노상원 사령관한테만 지금 준비됐습니다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실행을 안 하면 조끼를 안 입히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. 네,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. 예. 실제 이건 계획 단계에서 수거 계획까지 돼 있었다. 그래서 원격으로 폭파 잡힐 것 같다든가 작전에 실패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때든 임무할 때 폭발을 시키려고 했다. 그야말로 대지불해라고 하는 인식을 노상원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옛날에 한 4, 50년 전에는 잔치가 있으면 돼지 잘 키워서 돼지날 하루 잡아 먹잖아요. 그런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인격에 이런 건 없고 하나의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한 이런 걸로 보이네요. 그러면은 노상원의 그 수첩에 보면 백령도 작전 있잖아요. 네. 네, 거기서도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이든 일부 인원들을 폭파 조끼 같은 걸 입혀서 원격에서 폭파한다. 이런 정도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도 평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. 또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때 저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노상원 사령관도 뭐 그런 구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용어가 수거란 것은 사실 우리는 뭐 쓰레기 수거로 보는데 HID 부대라든가 특수부대에서 수거는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서 흔적을 없애는 걸 통상 수거로 인식을 하죠. 특수에서 우리 정보자 특수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. 아닌데 제가 이걸 수거 때문에 계속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노상원 사령관만의 용어였던 것 같다. 이런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왜 저런 용어를 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워낙 만약에 이번에 계엄이 성공을 해서 HID 요원을 여러 군데 테러라든가 활용하고 난 다음에 또 수거하고 제거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런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. 가상에서 노상원의 성격으로 봐서. 근데 요번에 그 노상원 사령관 계획의 타겟은 그 요원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뭐 또 종교인들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종교인이든 정치인들을 제거하고 그 제거했던 HID 요원들을 또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폭파 조끼를 입혀서 제거할 수도 있는 거죠. 노상원이라면. 노상원 사령관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